안녕하세요. 논리학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민경채 상황 판단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문을 먼저 보실게요. 다음 글과 상황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공공조 1항 뭐 하면서 집합 건물 건축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담보 책임 뭐 서술만 살짝 보면 담보 책임을 뭐 한다. 2항은 뭐 존속 기간 뭐 그러면 3항은 어쩌고 저쩌고 기산 뭐 이런 게 쭉 나오네요. 규정이에요. 규정인데 5항짜리 규정. 그리고 여기 참고표를 봤더니 구분 소유자는 뭐 집합 건물의 각 호실의 소유자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담보 책임은 집합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시공자가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의 책임이다. 일단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그 상황을 넘어가 볼게요. 상황을 봤더니 등장인물이 누구죠? 갑, 을, 병 이렇게 3명 정도 등장하네요. 세 명이 건설사긴 하지만 이것도 명은 사람을 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숫자, 날짜가 이렇게 딱 나와요. 날짜가 2개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고 나서 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지는 병은 1번 병은 담보 책임을 진다. 2번도 병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중간에 뭔가 내용이 있겠죠. 3번은 을은 담보 책임을 진다. 4번도 보면 병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5번도 담보 책임을 진다. 을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뭘까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책임이 있니? 요거를 판단하는 거구나. 그리고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판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상황부터 볼게요. 상황 보니까 갑은 을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을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랑 을이란 사람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분양 계약을 했다고 했죠? 분양 계약을 했고 병 건설사는 을과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대요. 병이 시공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담보책에서 봤던 대로 여기가 분양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시공했고 준공검사 후 아파트는 2025년 5월 1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대요. 그리고 갑은 2022년 7월 1일 인도받고 등기를 완료했대요. 인도받고 등기를 완료한 게 2020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게 숫자가 2개가 있어요. 아니 숫자가 아니고 날짜가 2개가 있어요. 2020년 5월 1일짜리가 있고 2020년 7월 1일. 분명히 얘는 뭔가 문제로 연결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 어차피 한번 다 해가지고 담보 책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앞 문제랑 다르게 그냥 조항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1항 보실게요. 1항.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주체가 누구죠? 분양자, 시공자 2명 있네요.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을 진다. 크게 보면 분양자,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진대요. 누구에게?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지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진대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또 특이한 게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을 진대요. 무슨 말인지 추상적으로 모르더라도 일단은 뭔가 특이한 게 나오는구나. 요거까지 딱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돼요. 담보 책임을 진대요. 담보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항. 제1항의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네요. 내력, 벽, 주기둥, 바닥, 보호 뭐 이렇게 이것들은 10년짜리. 그다음에 대지 조성, 철근 이런 것들은 5년짜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는 3년짜리래요. 그리고 3항. 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점. 이 기간들이 10년이면 10년 시작이 어디냐 요걸 알려주는 거죠. 1호, 2호 2개 있어요. 구분은 어떻게 되냐. 전유 부분은 인도한다 기준.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이. 이거 상황에서 분석하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인도는 언제 받았어요? 20년 7월 1일.
사용 승인은 언제요? 20년 5월 1일. 다른 것들이 날짜가 다른 것들이 나왔죠? 그럼 이거 분명히 뭔가에 사용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예민하게 이거 쓸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사항 2항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나오겠죠? 얘네가 원칙이 되는 거죠. 2항 3항이 원칙이 되는데 4항에서 뭔가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예외. 어떤 예외가 나오나? 2항 각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멸실된 날로부터 1년. 두 개 다 좋네요. 기산점은 멸실된 달이 되고요. 기간은 위에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 특이한 거. 멸실이라는 게 있어요. 멸실된 경우.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 이 단어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선지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1항이 있나요? 1번에 있나요? 선지 1번에 없고요. 2번에 없고요. 3번에 있나요? 없고요. 4번에 있나요? 4번에 멸실 나오죠? 그대로 나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잘 몰라. 난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단어 그대로 가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4번이랑 연결되겠구나. 뭐 이 정도까지 미리 생각하시면 되고. 5항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일단 서술어가 뭐예요? 효력이 없대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게 효력이 없대요?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래요. 무엇보다?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뭐 추상적인 말이 나왔죠? 그럼 이 법에 규정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위에서 얘기하는 게.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 여기 나오죠. 담보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뭐 과실 없어도 해야 된다. 존속 기간 나오고 뭐 기산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를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효력이 없대요. 요것도 뭔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선지를 하나하나 평가를 해볼게요. 1번. 병은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년 7월 1일까지 담보 책임을 진다. 창호공사 어디 나왔었죠? 쭉 봐요. 어차피 존속 기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요 1호, 2호, 3호 안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쭉 보면 나오네요. 창호공사 몇 년짜리예요? 3년. 3년짜리인데 그 다음에 기산점을 봐야 되잖아요.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이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선지 1번에서 얘가 창호공사가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크게 봐요. 크게. 그럼 20년 5월 1일 수도 있고 7월 1일 수도 있네. 근데 3년이야. 더해보세요. 그럼 23년 5월 1일, 23년 7월 1일 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호공사의 하자는 5년짜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2호로 들어갔는데 2호에 있는 게 아니에요. 1호에 의해서 얘는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틀렸어요. 2번. 병은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담보 책임은 누가 져요? 시공자와 분양자예요. 병은 뭐예요? 시공자예요. 그러니까 책임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맞아요. 병은 담보 책임 질 수 있어. 또 여기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지지 않는다. 뭐 어떨 때? 철골공사의 하자. 철골공사 찾아보니까 철골 있네요. 5년짜리네. 5년짜리.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없으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과실. 갑자기 뭔가 특이한 게 나왔어. 난 과실 본 기억이 나. 어디 있어요? 과실. 1항이 있어요. 과실이 뭐라고 돼 있어요? 1항.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지금 규정의 반대로 얘기했네요. 반대. 그죠? 틀렸어요. 3번. 을은 또 제일 끝에 보면 담보 책임을 진다. 돼 있죠? 근데 2022년 5월 1일까지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은 뭐예요? 을은 분양자. 1항에 의해서 분양자도 담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을도 담보 책임 지는 거 맞고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의 전유 부분인 그러면 기산점이 뭐가 되죠? 전유 부분은 사망 1호에 따라서 인도시 거실에 물이 새는 방수공사의 하자 방수공사 또 찾아봐야 되겠죠? 존속기간 방수공사 2호에 있어요. 2호에 방수공사 5년 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5월 1일까지예요? 이제는 확실히 여기 줬죠? 인도시는 언제예요? 7월 1일. 그럼 5월 1일보다는 더 길어야 되겠죠. 5월 1일은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이건 기산점이 인도시인데 그걸 기산점을 사용 승인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대지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23년 10월 1일 공용 부분인 주차장이 멸실되었다면 날짜가 나면 항상 예민하게 반응인데요. 날짜는 병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제? 2024년 7월 1일 이후에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래는 대지조성공사가 여기 있죠. 2호에 또 3년짜리네요. 3년짜리 5년짜리네요. 5년짜리고 5년이고 전유 부분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럼 가장 늦게 따져보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2025년 5월 1일 또는 2025년 7월 1일까지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멸실이란 특이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분은 이양 사망의 예외인 사항으로 가는 거고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죠. 멸실된 날이 언제예요? 2024년 10월 1일. 여기부터 1년이면 2024년 적어도 10월 1일 근처까지는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7월 1일은 10월 1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0월 달. 그러니까 이때는 담보 책임 지고 있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선지 4번도 틀렸고요. 5번. 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자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은 진다. 어떨 때? 을이 어떤 경우가 볼까요? 각과의 분양계약에서 지방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정했대요. 5년. 지방공사는 어디 있죠? 지방공사 1호에 있네요. 원래 10년짜리예요. 그죠? 10년인데 5년으로 했대요. 5년. 뭔가 좀 이상하네. 규정을 줄였네.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5항.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이죠?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 한 거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특약은 효력이 없대요. 5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2027년 10월 1일. 10년이니까 이게 뭐 공용 부분이라고 했을 때 공용 부분이라 해도 10년이니까 일단 30년 정도까지는 30년 뭐까지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202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렇냐? 이 5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5항에 의해서 무효.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약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법에 정한 규정대로 해야죠. 나와 있는 대로.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원래 규정대로 하면 10년. 따라서 27년은 30년보다 더 덜 간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